문재인 당대표의 교회 선언으로 제12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정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메르스는 우리 국민께 큰 고통을 줬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와 외식업계는 물론 유통업계를 포함해 경제의 모든 분야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의료계에도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국가 이미지 손상 등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과 가족분들, 또 자영업자와 시간 상인을 비롯한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목숨을 걸고 메르스 퇴치에 앞장선 어른들에게 고의를 바랍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또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메르스 종식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고 고통받은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재정 준비하기 앞장서겠습니다. 국정원은 안보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서 잡아떼기가 아니라 검증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도감충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부터 운용하는 과정까지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받는 것입니다. 우리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검증의 출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발생한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은 당시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불법 보감청을 근절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정원 자신의 진솔한 고백과 반성, 그리고 국정원을 정권 안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되어야 할 자세입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와 단기 인턴제 일자리입니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답습한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0.2%로 IMF 이후 최고입니다. 체감 실업률은 무려 23%로 청년 체감 실업자가 1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 세대가 사회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재난이라 인식하고 과감한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20만 개 모두를 정규직 일자리로 채우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청년 보장제처럼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법률로서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청년 고용 정대 제재에 대해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일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고용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 청년 비정규직을 늘리는 세대 갈등 방식이 아니라 장년과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 통합 방식입니다. 법정 노동 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구직 촉진 수당 등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비정규직 차별 완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갑니다. 더 과감하고 더 강력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확보합니다.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혁신위의 제6차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민생정당은 이미 우리 당의 당원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당의 이념입니다. 그러나 민생정당이 당원 속에서만 거창하고 현실에서는 초라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구체적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와 총무부 그리고 민생본부가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논란으로 그 일이 가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력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의 공약입니다.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수는 권력별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 다양한 방안의 구상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선거구 재특징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충분한 논의로 당론을 모으고 신중하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수 문제가 너무 앞질러 논란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국정원 불법 해킹 사찰 의혹에 당사자인 국정원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오히려 변명하는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미궁으로 가고 있는 스스로 실체적 진실반을 발견해 나서야 될 국정원이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모 과장이 왜 자살했는가? 국정원이 변명하는 그 사유를 보면 도저히 51건의 복구에 관한 내용이 이모 과정을 자살하게 할 동기로서 추정되지 않습니다. 또 기술자로서 복구 가능한 삭제라는 이유에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자였다는 변명이었다가 지금은 그 임모 과정은 총괄 책임자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할 당시에 5급 직원으로서는 실제 권한조차도 없는 총괄 책임자의 의견을 보셨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여야 하나 위원장의 유고 중이고 여러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안행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 등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밝히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이 이모 과장이
복구 가능한 삭제 방법을 써서 들어간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복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복구 과정이나 시간이나 또 복구의 내용이 의심 덩어리입니다. 또 기술 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한 이후에 국정원을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100% 복구했다고 하다가 일부는 복구가 안 됐다는 듯한 취지의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 덩어리 국정원의 진실 발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 인권을 파괴하는 책임자리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이에 침묵하는 것, 그리고 검찰 이번 사건을 공항으로 배당하는 것 모두가 진실 발견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 당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카르트는 종교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대해서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허위의식으로 보이는 애국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외치는 애국과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애국은 너무 거리가 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종합대책 20만 명을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입니다. 일시적 땜질식 처방으로 대통령이 재벌회장 모아놓고 고용 창출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자리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상실한 지는 오래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축소의 상황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안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은 거의 2배 이상 늘고 단기 순이익이 9조 또 수십조에 달합니다. 그러나 고용은 축소했습니다. 낙수 효과가 허상이었던 것처럼 대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잘못된 신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474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너무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다 잊은 지 오래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4% 경제 성장, 70% 고용, 소득 감압이 이거 474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건 다 고사하고 20대 청년 실업자가 4.3 최대치입니다. 474 경제 비전은 실패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했습니다. 우리 기업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에서 중소기업에서 그 희망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장경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이 나만 믿으라고 하는 사립이 종교의 교주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는 못 주지만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라는 거짓말에 지급을 한다고 봅니다.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국인 사찰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직을 물러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당이 요구한 30개 자료는 100% 주지 않으면서 국정원만
100% 믿으라고 하니까 국민은 국정원장의 말을 100%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사건 초기 해명 과정에서 국장뿐만이 할 수 있다고 했던 자료 삭제를 4급 간부가 순식간에 복구할 수 있는 델키로 삭제했고 일주일에 걸려서 복구해봤더니 달랑 51개뿐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임 과장을 초기 RCS 운영 기술자에서 순식간에 사건 총 책임자급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변신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권한도 없던 저 세상 사람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원의 해명과 결론인 것입니다. 국정원이 했다고 의심받는 해킹을 통한 사찰도 매우 나쁜 것이지만 해명과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더더욱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다수의 성실한 국정원 요원들을 대단히 실망시키고 있고 나아가서는 절망시키고 있는 행위는 아닌지 국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유치하고 반인간적이며 설득력이 없는 주장은 이제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국정원장이 엊그제 발표한 자료 내역조차도 의심투성입니다. 51건 가운데 대북 대테러용이 10건이고 국내 실험용이 31건이며 해킹 실험에 실패한 것이 10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실험용 31건이 있는 것은 해외 북한 공작원 대상으로만 사용했다고 처음 해명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선 대북 대테러용 10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서 법원의 허가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실험용 31건, 해킹 실험에 실패한 거 10건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실험이라는 수사로 불법을 교묘하게 비켜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신비밀법에 의하면 설사 실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대통령의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실험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정원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 제출 문제를 대북용이다, 비밀용이다 라는 그런 전가의 보도를 방패 삼아서 제출하지 않는 행태를 포기하고 우리 당이 요구한 30개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는 것만이 국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정부가 메르스에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홈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는커녕 병원기로도 막지 못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 감염자로부터 최초의 전파가 이루어졌던 시기부터 저는 우리 당과 함께 경고를 해왔지만 결국은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이라는 확실한 메르스 발병국 세계 2위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도 끼쳤습니다. 국민의 공포감과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조차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희생이고 참담한 비용입니다. 코일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야말로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 개혁을 비롯한 총체적인 방역 시스템 점검과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원인을 복귀하며 엄중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제대로 된 문제 파악과 처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호미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을 수가 있고 또 호미로 막을 일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우리 경제 위기에 아문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시장에 심각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LTV와 DTI 인하는 빚내서 집 사라는 사인이었다는 경고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해서 가계빚 증가액은 작년 같은 기간 16조에서 59조로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이를 놓고 좋아진다고 떠들었지만 결국은 빚잔치 경제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경제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라입니다. 아무리 OECD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경고할 만큼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은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존 대출자 10명 중 7명이 빠듯하게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산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비명이 안 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금융당국은 LTV와 DTI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또 정반대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빚을 더 쓰라는 것입니다. 오락가락 사실상의 막장 경제 운영입니다. 한나라의 거시경제 운영이 마치 만취 운전자가 보는 음주운전 차량 같습니다. 서민경제 파탄은 물론 위기의 그림자 속에 있는 우리 경제에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르스를 통해서 경험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재앙과 고통이 경제에서도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위기감과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5월 20일 발생해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메르스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총 186명의 확진 판정이 있었고 소중한 36분의 목숨을 잃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격리 해제된 인원만 무려 16,693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 사회적 후유증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뒷북 행정이 촉발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힘겹게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대재앙으로 확대되는 참사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꼭 지적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종식 선언 그것만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무책임에 대한 종식 선언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는지 정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 의료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관자적 역할만의 모습만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일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당이 요구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망을 넘어 매우 분노스러운 모습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이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고 관련 증거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라는 일방적인 막무가내식 어거지만 부리면서 변명과 거짓말로 이 엄중한 사안을 외면하려고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숱한 불법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그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이번 기회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책임을 묻고 국가의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큰 충격 그리고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의료정보가 관리당국의 허술함 속에서 불법적으로 유출, 판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벌써 수십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땜질 처방만 일관하면서 또한 그와 함께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소나기만 피해가지 않은 시기에 임경변으로 대처해왔던 것이 이 정부의 행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안보 무능에 이어서 국민의 정보도 지키지 못하는 보안 무능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승희 주권위원장이 있겠습니다. 어제 혁신위가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한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가 WEF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전 세계 136개국 중에서 111위입니다. 최하위국에 속합니다. 남녀 임금격차 125위입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성격차 지수가 더욱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성공천 지역구에서의 30%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3년 전당대회에서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 시절에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하는 성평등 당원 개정을 추진해서 우리 당 여성 당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당대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싸움닭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이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성 당원과 국민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높은 기득권의 벽을 느꼈습니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성평등 실현 혁신안이 왜곡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우리 지도부가 나서서 반드시 덕지화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보수혁신 1호 법안으로 지역구 여성 30%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제1호 법안으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지난 이틀 국정원 해킹 관련해서 국회 현안 질의로 밝혀진 것은 국정원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정보위에서 모든 일이 숨진 임 과장이 주도했고 임 과장이 책임을 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인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해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7일 국정원 보도자료에서 임 과장은 그 분야의 기술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서에도 순수한 사이버 기술자가 국민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숨진 임 과장은 단순 기술자에서 해킹 책임자로 둔갑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데 국정원은 증거도 없이 해명, 자료 제출도 없이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거짓말만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의 불법 행위야 거짓말은 여러 번 들통이 났지 않았습니까? 대선 개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의도적인 여론조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유성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도 매번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초법적 그리고 초헌법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국정원 도청 감청 사건은 끝까지 추궁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방패막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민의 새누리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BC가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재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하는 등 해고 기간 중 해직자 신분에서 한 활동들에 대해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더구나 MBC에서 문제 제기한 영화 다이빙벨은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수상한 영화입니다.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징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품위를 좀 지켜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번 국정원 해킹이 임 과장이 책임지고 주도해서 그가 사망했으니 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임 과장만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죽어서 모른다라는 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할 계제가 됩니까? 우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임 과장이 내국인 사찰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대북 정보만 했다라고 한다면 임 과장 혼자 주도해서 그에게 병거가 생겼는데 그러면 대북 관련 정보도 온통 마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의 국정원의 실상입니까?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 권한은 5명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라는 것은 분산 관리하는 것이 맞겠죠. 임 과장은 그런 기술자 중의 한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주도하에 해킹 기술을 구입했고 그 기술 구입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또 누구를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한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르스 종식 선언에 이르러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부 아래에서도 최전방에서 헌신해온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관리 대책 촉구 결의안과 부실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이끌어준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위기에 달했을 때마다 정부는 없었다는 것이 되풀이됐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지휘해야 될 대통령이 이런 위기 시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되풀이된 것입니다. 아직 메르스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를 정부 여당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공공의료의 세트를 짜는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마련했을 때 비로소 메르스 책임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능한 주무장관, 상황 판단을 그르치게 한 주무장관으로서 메르스에 대한 총괄적 무능을 드러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